베란다 창고 틈으로 본 그 장면. 저는 더는 가족의 체면 뒤에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김장김치를 담았어요. 서울에 사는 조카 며느리 은서에게 가져다 줄 반찬이었죠. 은서는 제 조카 성훈이의 아내입니다. 성훈이는 해외 출장이 잦은 편이라 은서가 어린 지우를 데리고 둘이 사는 날이 많았어요. 저는 시골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러 오는 곳이죠. 크지 않은 가게지만 저는 이 일이 좋았어요. 장부를 정리하고 물건을 정돈하는 일. 그 속에서 저는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날따라 반찬통이 유난히 무거웠어요. 김치 3통, 멸치볶음, 된장, 고등어 조림까지.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은선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조용했어요. 주민들 대부분이 출근한 시간이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 문이 열렸어요. 은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부은 눈. 잠을 설친 것 같았어요. 이모 오셨어요. 은서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제가 반찬통을 들어보이자 은서는 잠깐 멈칫했어요. 아, 고마워요. 그런데 이모. 은서가 복도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조용히 기다려줘요. 안으로 모시고 싶은데 지금 집이 좀 어수선해서요. 이상했습니다. 집이 어수선하다고 해도 이모를 안으로 안 들이다니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괜찮아. 서두르지 마. 은서는 저를 베란다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을 지나 베란다로 나가는 길. 그곳에는 작은 창고가 있었어요. 세탁기 옆 김장독과 박스들이 쌓인 공간이었죠. 끽. 문이 열리며 낡은 경첩 소리가 났습니다. 은서는 저를 그 안으로 들였어요. 이모,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올게요. 창고 안은 좁았습니다. 김장독 4개, 철제 선반, 오래된 이불 보따리. 저는 선반에 기댔어요. 창고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2개 정도 들어갈 틈이 생겼죠. 저는 그 틈으로 거실이 보였어요. 은서는 거실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빨간 고무 장갑을 끼고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지우의 크레파스가 흩어져 있었죠. 은서는 그것들을 정리하며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하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은서의 몸이 확 굳었습니다. 고무 장갑 낀 손이 공중에 멈췄죠. 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남자 목소리였어요. 재훈이었습니다. 은서의 남편, 제 조카 사위죠. 재훈은 회사원이었어요. 큰 기업 과장으로 겉으로 보기엔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왔어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창고 틈으로 지켜봤습니다. 재훈은 구두를 벗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의 손목에는 스마트워치가 번쩍였죠. 집이 왜 이래? 또 제대로 안 치웠어? 재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니에요. 방금 다 정리했어요. 지우는 유치원 갔어요. 밥은 준비했어요. 앉으세요. 은서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재훈은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을 집었어요. 화면이 켜졌죠. 잠시 조용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부부의 일상 같았는데 뭔가 공기가 달랐어요. 은서가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재훈은 일어나 식탁으로 왔죠. 국이 왜 이래? 싱겁잖아. 아, 미안해요. 소금 더 넣을게요. 제대로 하라고. 맨날 이 모양이야. 재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은서는 부엌에서 소금통을 들고 왔습니다. 손이 떨려 소금통이 흔들렸죠. 정신 차려. 손이 왜 그래? 죄송해요.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하긴. 집에서 뭘 하길래 피곤해. 나는 밤샘 근무하고 왔는데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창고 안에서 몸을 웅크렸어요. 나가야 하나? 하지만 은서가 여기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나가면 은서가 곤란해질 것 같았습니다. 당신 요즘 태도가 이상해. 나한테 뭐 불만 있어? 재훈의 목소리였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 왜 말대꾸야? 말대꾸 아니에요. 그냥 피곤하다고 했을 뿐이에요. 피곤하면 쉬든가. 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 제대로 하고 있어요. 당신이 너무 심한 거예요. 순간 쿵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틈으로 봤어요. 재훈이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유리컵이 넘어지며 바닥에 떨어졌죠. 산산조각이 났어요. 뭐가 심해? 내가 심하지. 재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은서는 주저앉았어요. 깨진 유리 조각을 줍기 시작했죠. 빨간 고무장갑을 낀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치워. 빨리. 재훈은 은서를 내려다봤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가야 해. 지금 나가서 말려야 해. 하지만 제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서웠습니다. 재훈의 눈빛이, 목소리가, 분위기 전체가요. 은서는 유리 조각을 다 주었습니다. 휴지통에 버리고 걸레를 가져왔어요. 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재훈은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TV를 보며 말했어요. 저녁은 제대로 준비해놔. 알았지. 네. 은서의 대답은 작았습니다. 재훈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죠. 은서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빨간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죠. 저는 창고 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끽. 경첩 소리가 났어요. 은서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죠. 이모. 은서가 다가왔어요. 저는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은서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저 다 봤어. 방금 전 일. 이모,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부부싸움이에요. 부부싸움이 저래? 집집마다 있는 일이잖아요. 저희만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은서는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떨렸죠. 저는 은서의 손을 잡았어요. 빨간 고무장갑이 축축했습니다. 은서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모, 제발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정말로요.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은서는 저를 현관까지 안내했습니다. 반찬통을 받아들고 작게 인사했죠. 이모, 오늘 고마워요. 반찬 잘 먹을게요. 은서야. 이모 가세요. 제발. 저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복도에 홀로 남은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렸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그게 진짜 부부싸움일까요? 유리컵을 깨뜨리고 차갑게 명령하고 은서를 저렇게 떨게 만드는 게요. 아파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사람들은 평범하게 걸어 다녔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죠. 베란다 창고의 그 틈, 손가락 2개 정도 들어갈 그 좁은 공간으로 본 장면들, 재훈의 손목에 번쩍이던 스마트워치,
바닥에 떨어진 유리컵 파편, 바들바들 떨리던 빨간 고무장갑, 그리고 은서의 눈물.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골집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죠. 말해야 할까요? 누군가에게. 하지만 누구에게요? 무엇을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본 것뿐이니까요. 증거도 없고 확실한 것도 없었죠. 하지만 제 눈과 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베란다 창고 문이 열리며 났던 그 소리. 끽. 그 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가게 일을 하며 계속 은서 생각을 했어요. 물건을 정리하다가도, 손님을 응대하다가도 은서의 떨리던 손이 떠올랐죠. 그날 오후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저 은서예요. 은서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저번엔 이상한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지우는 잘 지내? 네, 지우는 유치원 잘 다니고 있어요. 은서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억지로 평온한 것처럼 들렸어요. 이모, 다음 주에 또 올 수 있어요? 지우가 이모 보고 싶대요. 그래,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주가 됐어요. 저는 또다시 반찬을 싸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미역국과 나물 반찬들이었죠. 은선의 집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안을 살폈어요. 재우는 없었습니다. 은서 혼자 지우와 있었죠. 이모, 들어오세요. 은서는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연한 멍이 보였어요. 화장으로 가렸지만 가까이서 보니 보였죠. 은서야, 그거. 저는 은서의 눈가를 가리켰습니다. 아, 이거요? 문에 부딪혔어요. 밤에 화장실 가다가요. 불 안 켜고 가서 그랬어요. 은서는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지우가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지우는 저를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지우에게 큰 이모지만 어려서 할머니로 알고 있었죠. 지우야, 컸네. 유치원은 재밌어? 네, 재밌어요. 할머니, 제 그림 볼래요? 지우는 스케치북을 가져왔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림들을 넘겨봤습니다. 해와 집, 나무, 꽃. 아이들이 흔히 그리는 그림들이었죠. 그런데 한 장이 눈에 띄었어요. 엄마와 깨진 컵이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엄마는 빨간 장갑을 끼고 있었고 바닥에는 노란색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컵인 것 같았죠. 지우야, 이건 뭐야? 엄마가 컵 깨진 거 치우는 거예요. 아빠가 화났어요. 지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우야, 아빠가 자주 화나? 가끔요. 엄마가 울어요. 저는 방에 있어요. 지우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무지개가 그려져 있었어요. 은서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이모, 차 드세요. 응, 고마워. 저는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은서는 소파에 앉았어요. 이모, 지우 그림 보셨죠? 응. 아이들은 본 걸 그대로 그려요.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은서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모,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는 괜찮아요. 은서야, 괜찮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모, 제발이요. 이 일은 저희 부부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더 복잡해져요. 은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지우의 그림을 떠올렸습니다. 빨간 장갑, 깨진 컵, 우는 엄마. 저는 제 조카 성훈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어요. 성훈은 지금 해외에 있었죠.
말한들 뭐가 달라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가게 구석에 쌓인 영수증 묶음을 봤어요. 저는 가게 장부를 항상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물건 하나 팔아도 영수증을 챙기고 날짜별로 정리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장부는 정직합니다. 저는 그게 좋았어요. 하지만 사람의 일은 숫자로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제 오빠네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오빠와 형수, 그리고 저. 성우는 해외 출장 중이라 없었죠. 밥을 먹으며 형수가 말했습니다. 아, 은서한테 얼마 전에 전화했는데 괜찮아 보이더라. 그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목소리도 밝고 지우도 잘 크고 있다고 하고 재훈이가 잘 챙겨주나 봐. 형수는 웃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놓고 말했습니다. 형수, 근데요. 제가 지난번에 은선의 집 갔을 때 왜? 좀 이상한 걸 봤어요. 뭐? 저는 그날 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베란다 창고, 깨진 유리컵, 은서의 눈과 멍, 지우의 그림. 형수는 듣고 나서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뭐가 이상해. 부부싸움 하다 보면 컵 정도는 깨질 수도 있지. 하지만 은서가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싸우지 않는 부부가 어딨어. 우리도 싸우잖아. 오빠가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괜히 오버하지 마. 재훈이는 좋은 애야. 회사도 잘 다니고 돈도 잘 벌잖아. 오빠 하지만 성훈이가 들으면 뭐라고 하겠어. 동생 장가 잘 보냈는데 누나가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되지. 오빠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형수가 말했습니다. 정우가 내 마음은 알겠는데 이건 은선의 집안일이야. 우리가 끼어들면 오히려 은서한테 안 좋을 수 있어. 하지만 만약에 진짜 문제가 있다면요. 문제가 뭐가 있겠어. 은서가 괜찮다잖아. 내가 너무 예민하게 본 거야. 형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우가 가족 체면도 생각해야지. 괜히 동네방네 소문나면 성훈이도 곤란하고 재훈이네도 그렇고. 조용히 넘어가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족 모임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창밖을 봤어요. 조용히 넘어가자. 체면을 생각하자.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은서의 떨리던 손, 지우의 그림, 그 모든 것들이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저는 집에 도착해 가게 구석에 앉았습니다. 두툼한 영수증 묶음을 꺼냈어요. 저는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물건을 팔고 장부를 정리하고 숫자를 맞추는 일. 저는 그 속에서 질서를 찾았어요. 확실함을요. 하지만 은서의 일은 숫자로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체면은 덮개지 생명은 아니잖아요. 만약 은서에게 진짜 위험한 일이 생긴다면요. 만약 제가 지금 침묵한다면요.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게 앞에 섰어요. 동네는 조용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침묵을 깨기로요. 체면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은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모, 무슨 일이세요? 은서야, 오늘 시간 돼? 잠깐 만나고 싶어. 오늘이요? 아, 재훈이 출근했으니까 괜찮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내가 편한 대로 해. 카페 어때? 네, 좋아요. 우리는 은선의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를 탔어요.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죠.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은서는 이미 와 있었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이모, 여기요.
저는 은서 앞에 앉았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은서야, 오늘 할 이야기가 있어. 은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모, 또 그 이야기 하시려고요? 응. 은서야, 나는 내가 걱정돼. 진심으로. 저는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저 괜찮다고 했잖아요. 괜찮지 않아 보여. 눈과 멍, 떨리는 손, 지우 그림. 은서야, 이건 그냥 부부싸움이 아니야. 은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모, 제가 뭘 어떻게 해요? 말한다고 달라질까요? 달라질 수 있어. 하지만 먼저 기록을 남겨야 해. 기록이요? 응. 은서야, 기억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남아.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언제 생기는지, 어떻게 생기는지, 그걸 적어둬야 해. 저는 가방에서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거 줄게. 여기에 날짜, 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 아주 구체적으로. 은서는 공책을 받아들었어요. 이걸로 뭘 하는데요? 나중에 필요할 거야. 만약 너가 결심하게 되면요. 결심이요? 응. 떠나거나 법적으로 대응하거나. 그럴 때 이게 증거가 돼. 은서는 공책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모, 근데 재훈이가 이거 보면 숨겨둬. 재훈이 못 찾는 곳에. 그리고 사진도 찍어. 멍이 들거나 다치면 사진 찍어서 백업해둬. 사진까지요? 응. 시간이 지나면 멍은 사라져. 하지만 사진은 남아. 구글 포토 같은데 자동 백업 설정해놔. 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 안전 단어를 정하자. 안전 단어요? 응. 지우한테 가르쳐줘. 위험하면 이모한테 특정 색깔 이름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 빨강, 검정 같은 거. 지우가 전화나 문자로 그 색깔을 말하면 나는 바로 달려갈게. 이모, 그건 너무. 은서야, 지우를 생각해. 지우는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알아. 아이들은 다 알아. 지우한테도 방법을 줘야 해.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모, 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은서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저는 은서를 꼭 안아줬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저는 은서와 헤어졌어요. 저는 곧장 경찰서로 갔습니다. 동네 경찰서가 아니라 서울 경찰서요. 민원실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가정폭력 관련 상담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오성주 형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어떤 일이신가요? 저는 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본 것들, 은서의 상황, 모든 것을요. 오 형사는 메모하며 들었어요. 그런 상황이시면 일단 기록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일지로 남기고 가능하면 상담소에 방문해서 상담 기록을 쌓으세요. 상담소요? 네.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가 있어요. 거기서 상담을 받으면 기록이 남습니다. 나중에 법적 대응할 때 유리해요. 정식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지금 당장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사건 메모는 남겨두세요. 날짜, 시간, 상황.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기록해 둘게요. 오 형사는 명함을 주었습니다. 혹시 급한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그리고 임시보호 명령이란 제도도 있어요. 위급하면 법원에서 가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변호사. 저는 변호사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방법은 있었습니다. 저는 시골로 돌아와 장터에 갔어요. 우리 동네에는 매주 목요일 장이 섰습니다.
저는 가게 물건을 사러 자주 갔죠. 장터에서 저는 서다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서 변호사는 동네 법률사무소를 운영했어요. 장터에서 가끔 봤죠. 저한테 물건을 사러 온 적도 있었습니다. 아, 정옥 씨. 오랜만이에요. 변호사님, 혹시 시간 되세요?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세요?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네. 저는 서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책장에 법률 서적들이 빽빽했죠. 무슨 일이세요? 저는 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가정폭력 사건이군요. 일단 보호 명령부터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보호 명령이요? 네. 법원에 신청하면 가해자 접근 금지, 퇴거 명령 같은 걸 받을 수 있어요. 긴급하면 임시로도 가능하고요. 서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보호 명령 신청하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일지, 사진, 녹음, 증인 진술, 의료 기록. 많을수록 좋아요. 의료 기록이요? 네. 병원 가서 진료받고 진단서 떼는 거요. 멍이나 상처 있으면 꼭 병원 가야 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도 중요해요. 아이가 있으니까요. 이혼 소송 가면 양육권 다툼이 생기는데 가정폭력 사실이 입증되면 양육권 받기 유리합니다. 이혼까지 생각해야 하나요? 최종 결정은 피해자가 하는 거죠. 하지만 선택지를 알고 계셔야 해요. 서 변호사는 상담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인연인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지, 사진, 녹음, 의료 기록, 상담 기록. 기록은 기억보다 길다. 저는 은서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은서야, 나 정옥이야. 네, 이모. 오늘 만나서 이야기한 거 기억하지? 공책에 꼭 적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다치면 병원 가. 진단서 꼭 떼고. 네, 알겠어요. 그리고 스마트워치 있지? 재훈이가 차고 있던 거. 네, 있어요. 그거 심박수 기록 남잖아.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 확인해봐. 알겠어요, 이모. 저는 전화를 끊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영수증 묶음을 봤어요. 저는 그걸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기록은 기억보다 오래 남고 진실을 증명하죠. 저는 그날부터 은서와 자주 연락했습니다. 일지 쓰는 법, 사진 찍는 법, 안전 단어 사용법. 하나씩 알려줬어요. 은서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점점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다렸어요. 은서가 결심할 그날을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은서는 일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은 아니었지만 뭔가 일이 생길 때마다 적었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은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서야, 요즘 어때? 이모, 그냥 그래요. 재훈이 요즘 야근이 많아서 집에 늦게 와요. 일지는 쓰고 있어? 네, 쓰고 있어요. 근데 이모, 이게 진짜 도움이 될까요? 될 거야. 믿어.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은선의 집에서 가족 식사가 있었어요. 오빠네 식구들이 모두 모였죠. 성훈이도 출장에서 돌아와 참석했습니다. 저도 초대받아 갔어요. 은서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을 겁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죠. 갈비찜, 잡채, 전, 나물들. 와, 은서야.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형수가 감탄했습니다. 네, 어머니. 다들 오신다고 하셔서요. 은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얼굴이 피곤해 보였죠.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재훈도 함께 앉았어요. 그는 정장 바지에 와이셔츠 차림이었죠. 손목에는 역시 스마트워치가 있었습니다. 자, 건배합시다. 오빠가 말했어요. 우리는 잔을 들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은서야, 음식 맛있다. 솜씨 좋아졌네. 성훈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근데 갈비가 좀 질긴데? 재훈의 목소리였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 미안해요. 압력솥 시간을 좀 더 할 걸 그랬나 봐요. 은서가 말했죠. 맨날 이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재훈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재훈아, 충분히 맛있는데. 뭐가 문제야? 성훈이 끼어들었어요. 형은 몰라요. 집에서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제가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재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야, 그렇게 말할 일이야? 형은 가끔 오니까 모르죠. 저는 매일 이렇게 살아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밥 먹는데 왜 이래? 재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나갈게요. 회사 일이 있어서요. 그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쿵 닫혔죠. 은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괜찮아? 제가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죄송해요, 다들. 제가 음식을 잘못 만들어서. 아니야, 은서야. 내 잘못이 아니야. 성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식사 분위기는 이미 망가졌어요.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지우는 방 안에 있었어요. 식사하라고 불렀지만 나오지 않았죠. 저는 지우 방으로 갔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지우야, 할머니야. 들어가도 돼? 네. 방문을 열었습니다. 지우는 책상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지우야, 무슨 그림 그려? 그냥요. 지우는 그림을 보여줬어요. 빨간 장갑이 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이 간 액자. 지우야, 이건 뭐야? 액자요. 거실에 있는 거요. 아빠가 화나서 던졌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제? 어제요. 밤에요. 저는 방에 있었어요.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 쿵 하는 소리요. 그리고 엄마가 울었어요. 지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우를 안아줬어요. 지우야, 무서우면 할머니한테 전화해. 알았지? 네. 색깔로 말하는 거 기억하지? 빨강이나 검정 말하면 할머니가 바로 올게. 네, 할머니.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갔어요. 액자를 봤죠. 정말로 금이 가 있었습니다. 유리에 실금이 그어져 있었어요. 은서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서에게 다가갔어요. 은서야,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은서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모, 아무 일도 없었어요. 거실 액자 깨졌잖아. 아, 그거요. 제가 청소하다가 실수로 건드렸어요. 은서야, 지우가 말했어. 재훈이가 던졌다고. 은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모, 제발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은서야, 이건 심각해. 물건을 던진다는 건. 알아요. 근데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재훈이한테 대들면 더 화내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은서의 손을 잡았어요. 은서야, 일지에 2일 적어. 날짜, 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액자 사진 찍어도. 네, 알겠어요. 가족 모임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금이 간 액자, 지우의 그림, 은서의 떨리는 목소리. 모든 게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밤에 전화가 왔어요. 은서였습니다.
이모, 저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은서야, 무슨 일이야? 이모, 오늘 또 싸웠어요. 재훈이랑. 어떻게 싸웠어? 은서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녁 준비가 늦었어요. 재훈이가 일찍 퇴근했는데 저는 몰랐거든요. 화를 내더니 밥상을 엎었어요. 뭐라고? 그릇이 다 깨졌어요.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고요. 저는 치우려고 했는데 재훈이가 소리 질렀어요. 제대로 하라고, 왜 맨날 이 모양이냐고. 은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은서야, 지금 다친 데는 없어? 없어요. 그냥 무서웠어요. 재훈이는 지금 어디 있어? 방에 들어갔어요. 문 잠그고요. 지우는? 자고 있어요. 다행히 일찍 재웠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서야, 이 일도 일지에 적어. 그리고 깨진 그릇 사진 찍고 쏟아진 국물도 찍어. 지우기 전에. 네, 알겠어요. 그리고 은서야, 진지하게 생각해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전화 너머로 은서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이모, 저도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떠나면 재훈이가 뭐라고 할지, 지우는 어떻게 될지. 은서야, 지우 생각해서라도 결정해야 해. 지우는 다 보고 있어. 다 알아. 알아요. 알아요, 이모. 근데 용기가 안 나요. 저는 은서와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밤은 깊었습니다. 별이 보였죠? 저는 지우의 그림을 떠올렸어요. 빨간 장갑, 깨진 컵, 금이 간 액자, 그리고 우는 엄마. 모든 게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그림 속에, 은서의 일지 속에, 사진 속에.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언젠가 그 균열이 완전히 깨질 거라는 걸요. 그날이 오면 저는 준비돼 있어야 했습니다. 은서를 도울 준비요.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은서는 계속 일지를 썼어요. 공책은 거의 반이 찼죠. 저는 주말마다 서울에 올라가 은서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때로는 은서네 집에서요. 재훈이 없을 때만이었죠. 어느 날 은서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무슨 일이야? 재훈이가 또 화냈어요. 이번엔 저를 밀었어요. 제가 넘어져서 팔이 부딪혔어요. 지금 많이 아파? 네, 좀 아파요. 멍이 들었어요. 지금 당장 병원 가. 진단서 떼고. 병원요? 응, 가야 해. 이게 기록이야. 꼭 가. 알겠어요, 이모. 은서는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이 아니라 동네 정형외과였어요. 의사는 팔을 확인하고 엑스레이를 찍었죠.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타박상과 멍이 있었어요. 의사는 진단서를 썼습니다. 좌측 상완부 타박상, 2주 치료 소견. 은서는 진단서를 받아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보냈죠. 저는 사진을 받아보고 오성주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형사님, 저 정욱이에요. 지난번에 상담했던 사람.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조카 며느리가 병원 갔어요. 진단서 받았고요. 그러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셔야겠네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상담소에 연계해 드릴게요.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요. 거기서 상담받고 기록 쌓으세요. 오 형사는 상담소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은서에게 그 번호를 줬어요. 은서야, 여기 전화해봐. 상담받아야 해. 은서는 머뭇거렸지만 결국 전화했습니다. 상담소 상담사는 친절했어요. 은서의 이야기를 듣고 방문 상담을 권했죠.
은서는 다음 주에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저도 함께 갔어요. 상담소는 조용한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간판도 크지 않았죠. 우리는 상담실로 안내받았어요. 상담사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온화한 얼굴이었죠.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은서는 앉아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혼과의 결혼 생활, 점점 심해지는 폭언, 물건을 던지고 은서를 밀친 일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용기 내서 오신 거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상담 기록을 남길게요. 이게 나중에 법적 절차에서 증거가 됩니다. 상담사는 서류를 작성했어요. 은서의 진술을 꼼꼼히 기록했죠. 그리고 보호명령 신청도 고려해 보세요. 임시보호명령이라고 긴급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법원에서 가해자한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피해자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우리는 상담소를 나왔어요. 이모, 이제 정말 시작인 것 같아요. 응, 늦지 않았어. 잘하고 있어. 저는 은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다임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임시보호명령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거를 모아서 법원에 신청서를 내면 돼요. 진단서, 상담 기록, 일지, 사진. 가능한 모든 걸 첨부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은서와 함께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일지를 복사하고 사진을 출력하고 진단서를 챙겼죠.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할 게 있었습니다. 은서야, 그날 밤에 이웃집 개가 짖지 않았어? 개요? 아, 옆집 강아지요. 맞아요, 짖었어요. 시끄러웠죠. 몇 시쯤이었어? 밤 10시쯤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이웃한테 확인해 볼 수 있을까? 가능할 것 같아요. 옆집 아주머니랑 인사는 해요. 다음 날 저는 은서와 함께 옆집을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옆집 사는 은서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성이 나왔어요. 아, 은서 씨. 무슨 일이세요? 아주머니, 죄송한데 여쭤볼 게 있어서요. 지난달 15일 밤에 강아지가 짖었던 거 기억하세요? 아, 그날이요? 그날 우리 멍멍이가 진짜 많이 짖었어요. 밤 10시쯤이었나? 복도에서 소리가 나서 그랬나 봐요. 복도에서요? 네. 뭔가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멍멍이가 짖은 것 같아요. 저는 은서를 봤어요. 그날이 바로 재훈이 밥상을 엎은 날이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그날 일 기억하시는 거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증언이요? 무슨 일인데요? 은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집에 문제가 좀 있어서요. 나중에 필요하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이고, 그러세요? 물론이죠. 도울 수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우리는 옆집을 나왔어요. 이제 이웃 증언까지 확보했습니다. 저는 오 형사에게도 연락했어요. 형사님, 이웃 증언 확보했어요. 그날 밤에 소음 들었다고 하네요. 좋습니다. 그것도 기록해 두세요. 나중에 도움 될 거예요. 모든 게 하나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은서야, 재훈이 스마트워치 로그 확인할 수 있어? 로그요? 응. 심박수 기록이랑 통화 기록. 그날 밤에 재훈이 심박수가 올랐을 거야. 화냈으니까. 어떻게 확인해요? 재훈이 핸드폰이나 워치 앱에 들어가면 돼. 가능하면 캡처해도. 은서는 며칠 뒤 스마트워치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재훈이 샤워하는 동안 재훈 핸드폰을 살짝 봤죠.
그날 밤 10시쯤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가 있었어요. 평소 60대에서 120까지 올랐죠. 은서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포토도 확인했어요. 은서가 찍었던 깨진 그릇 사진, 멍든 팔 사진, 모두 메타데이터가 있었죠. 날짜, 시간, 위치까지 자동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모았어요. 일지, 사진, 진단서, 상담 기록, 이웃 증언, 스마트워치 로그, 구글 포토 메타데이터, 그리고 하나 더. 빨간 고무장갑 사진이었습니다. 은서는 매번 설거지할 때 같은 장갑을 꼈어요. 부엌 싱크대 옆에 걸어두었죠. 저는 그 장갑 위치를 여러 날짜에 사진으로 찍으라고 했습니다. 왜냐고요? 장갑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은서의 일상이 얼마나 규칙적인지 보여주는 증거였죠. 그리고 그 장갑은 지우의 그림에도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어요. 저는 자료들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했습니다. 큰 종이에 날짜별로 사건을 배치하고 증거를 붙였죠. 시각화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이게요. 패턴이 드러났어요. 재훈의 폭력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주기도 짧아지고 있었죠. 저는 서다임 변호사에게 모든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보세요. 서 변호사는 자료를 살폈어요. 이거 정말 잘 정리하셨네요. 이 정도면 임시보호 명령 신청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지금 바로 준비하죠. 우리는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시보호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동안 저는 은서에게 말했습니다. 은서야, 만약 보호 명령이 나오면 너 어디 갈 거야? 어디요? 집에 있을 순 없잖아. 재훈이가 있는데. 은서는 망설였어요. 모르겠어요. 친정은 멀고. 우리 집으로 와. 이모 집이요? 응. 일단 안전한 곳으로 와야 해. 지우도 데리고.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이모. 일주일 뒤 법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임시보호 명령이 인용됐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졌어요. 은서는 울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됐어요? 네. 이제 재훈 씨는 은서 씨와 지우에게 접근할 수 없어요. 위반하면 처벌받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서는 저를 껴안았어요. 이모, 이제 어떻게 해요? 떠나야지. 오늘 밤에. 오늘이요? 응. 재훈이가 알기 전에. 그날 밤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훈이 야근하는 날을 골랐어요. 돌아오기 전에 짐을 싸서 나가기로 했죠. 은서는 지우를 재웠습니다. 지우야, 오늘 할머니 집 갈 거야. 조용히 가야 해. 왜요, 엄마? 할머니 집에서 잠시 지내기로 했어. 재밌을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서는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지우 물건,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일지, 사진, 진단서, 모두 큰 가방에 넣었죠. 저는 은서를 도왔습니다. 은서야, 세탁물 봉투에 넣어. 눈에 안 띄게. 네. 우리는 짐을 세탁물 봉투로 위장했어요. 밤 11시였습니다. 재훈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어요. 이모, 지금 가요. 응. 조용히. 우리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죠. 지우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1층에 내려 아파트를 나왔어요. 저는 미리 불러둔 택시에 은서와 지우를 태웠습니다. 기사님, 버스터미널로 가주세요. 네. 택시는 출발했어요. 은서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죠. 이모, 제가 잘하는 건가요? 잘하고 있어. 용기 낸 거야.
버스터미널에서 시골행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은 한산했어요. 지우는 제 무릎에 기대 잠들었고 은서는 핸드폰을 꺼냈죠. 재훈에게서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여러 통이었어요. 은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를 보냈죠. 저 잠시 지우 데리고 나왔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재훈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어요. 어디 갔어? 당장 돌아와. 은서는 핸드폰을 껐습니다. 새벽 2시 우리는 시골집에 도착했어요. 저는 은서와 지우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자. 내일 이야기하자. 감사해요, 이모. 은서는 지우를 재우고 침대에 누웠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은 깜깜했죠. 떠나는 법을 배우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로 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은서는 해냈어요. 지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은서가 우리 집에 왔어. 뭐? 왜? 재훈이한테서 떠났어. 이제 더는 못 견디겠대. 미쳤어? 남편한테서 떠나다니. 오빠, 들어봐. 은서는 맞았어. 여러 번. 재훈이가 폭력을 휘둘렀다고. 그게 사실이야? 진단서도 있어. 병원 기록도. 법원에서 보호 명령도 받았어. 오빠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혼하려는 거야? 아마도. 은서가 결정할 일이지만. 세상에. 성훈이는 알아? 아직. 오빠가 말해줘. 오빠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근데 정우가 이거 조용히 해. 동네에 소문나면 안 돼. 오빠, 지금 그게 중요해? 아니, 그게 아니라. 은서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에 형수가 찾아왔어요. 은서야, 괜찮아? 네, 어머니. 은서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수는 은서 옆에 앉았어요. 은서야, 정욱이한테 들었어. 많이 힘들었겠다. 죄송해요, 어머니. 걱정 끼쳐드려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형수는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은서야, 이혼까지 생각하는 거야?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는 재훈이랑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결정해. 우리가 도와줄게. 형수는 따뜻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가족이 은서 편이 돼줘서요. 하지만 오빠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정우가 이거 동네에 떠들썩해지면 어떡해. 우리 체면이. 오빠, 체면이 뭐가 중요해. 은서 생명이 더 중요하지. 그건 그렇지만. 오빠, 은서 봤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지우도 봤고. 그런데 체면이 중요해? 오빠는 말이 없었어요. 저는 가게 구석에서 영수증 묶음을 꺼냈습니다. 오빠, 이거 봐. 이게 뭔데? 내가 몇 년 동안 모은 영수증이야. 장부야. 나는 가게 하면서 정직하게 살았어.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 나를 믿어주고. 그래서 나는 장터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정욱이 어떤 사람이냐고. 다들 말했어. 정직한 사람이라고. 속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는 영수증을 오빠에게 내밀었어요. 오빠, 체면은 남이 주는 거야. 하지만 삶은 내가 사는 거야. 은서도 마찬가지야. 은서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재훈이 눈치 보며 떨면서 살 이유가 없다고. 오빠는 영수증을 받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정우가 내 말이 맞아.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괜찮아, 오빠. 이제라도 알면 됐어.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 잘 챙겨. 우리가 도울게.
고마워, 오빠. 그날부터 은서는 우리 집에서 지냈습니다. 지우는 동네 초등학교로 전학을 했어요. 은서는 천천히 안정을 되찾았죠. 그리고 며칠 뒤 또 다른 소식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본격적인 보호명령 심리 날짜를 잡았어요. 재우는 불복하고 항의했지만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법정에 설 준비를 했죠. 법원 출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은서와 함께 법원에 갔어요. 서다인 변호사도 함께였죠. 법정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재판장 앞에 책상이 있고 양쪽에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재훈도 와 있었습니다. 재훈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굳어 있었죠. 재훈 옆에는 재훈 측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피청구인 재훈 씨, 청구인 은서 씨의 주장에 대해 답변하십시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재훈 측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저희는 폭력 사실을 부인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건들은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상처는 청구인이 스스로 넘어져서 생긴 것입니다. 피청구인이 가한 것이 아닙니다. 서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것은 청구인의 일지입니다. 날짜별로 사건이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웃 진술서입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웃 진술서요? 네. 사건 당일 밤 이웃집 반려견이 짖었습니다. 복도에서 큰 소음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이 청구인 일지의 사건 시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피청구인의 스마트워치 로그입니다. 서 변호사는 화면을 보여줬어요. 사건 당일 밤 10시 피청구인의 심박수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평소 60대에서 120까지 올랐죠. 이는 피청구인이 격양된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재우는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청구인이 찍은 사진들의 메타데이터입니다. 서 변호사는 구글 포토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사진마다 날짜, 시간, 위치가 자동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청구인의 일지와 일치합니다. 재판장은 자료를 꼼꼼히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청구인 딸 지우의 그림입니다. 서 변호사는 지우의 그림들을 보여줬죠. 빨간 장갑, 깨진 컵, 금간 액자, 우는 엄마. 아이는 자신이 본 것을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이 그림들은 가정 내 폭력 상황을 간접적으로 증명합니다. 재판장은 그림을 오래 봤습니다. 피청구인 측, 이에 대한 반론 있습니까? 재훈 측 변호사는 말이 없었어요.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피청구인 재훈 씨,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재훈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제가 실수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혼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질문에 답하십시오.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훈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제가 화를 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의로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닙니다. 그럼 폭력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저는 재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정리했어요. 충분합니다. 판결은 일주일 뒤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은서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모, 끝났어요. 응, 잘했어. 재훈이 복도에서 우리를 봤어요. 은서야, 잠깐 이야기 좀. 은서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 말 없어요. 제발 잠깐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안 돼요.
저는 이제 못 돌아가요. 은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재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법원을 나왔죠. 일주일 뒤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피청구인 재훈에 대하여 접근금지 명령을 확정한다. 청구인 은서 및 미성년자 지우에 대한 반경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 위반 시 형사 처벌한다. 보호 명령이 확정된 겁니다. 은서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모,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응, 이제 시작이야. 내 삶이. 그리고 몇 달 뒤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재호는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은서에게 양육권을 부여했어요. 가정폭력 사실이 명확했으니까요. 재산분할도 법정 기준대로 진행됐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 은서는 자유로웠습니다. 진짜로 자유로워졌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서는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저와 함께 작은 식당을 열었죠. 이름은 새봄 식당이었습니다. 메뉴판 첫 줄에는 특별한 메뉴가 있었어요. 체면보다 빨간 장갑 김치전. 이상한 이름이었죠. 하지만 저희는 웃으며 만들었습니다. 빨간 장갑은 은서의 상징이었어요. 그 장갑을 끼고 견뎠던 날들, 그리고 이제는 그 장갑을 벗고 자유롭게 요리하는 날들이요. 식당은 작았습니다. 테이블 6개, 주방 하나. 하지만 따뜻했어요. 은서는 주방에서 요리했고 저는 홀에서 손님을 맞았죠. 지우는 학교를 마치면 식당에 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 지우의 그림은 달랐습니다. 빨간 장갑 대신 꽃이 그려져 있었어요. 해바라기, 장미, 코스모스. 밝은 색깔들이었죠. 할머니, 이거 봐요. 지우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우와, 예쁘다. 이게 뭐야? 우리 식당이요. 그리고 엄마, 할머니, 저요. 그림 속에는 3사람이 웃고 있었어요. 저는 지우를 안아줬습니다. 지우야, 행복해? 네, 할머니. 엄마가 이제 안 울어요. 그래, 그럼 됐어. 오빠와 형수도 가끔 식당에 왔어요. 정호가 장사 잘 되네. 응.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와줘. 은서야, 너 요리 솜씨 좋아졌다. 맛있어. 감사해요, 어머니. 은서는 밝게 웃었습니다. 계산대 옆에는 작은 의자가 있었어요. 오빠와 형수가 앉아 손님들을 구경했죠. 이거 봐, 손님 많이 오네. 그러게. 정욱이 장사 감각 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장사 감각이라기보다 정직함이었어요. 저는 영수증을 항상 꼼꼼히 챙겼고 음식은 정성껏 만들었죠. 손님들이 그걸 알아줬습니다. 사장님, 여기 김치전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저는 손님을 배웅했어요. 문이 열릴 때마다 벨소리가 났습니다. 따르릉. 경쾌한 소리였죠. 예전에 은선의 집 베란다 창고 문에서 나던 소리와는 달랐어요. 끽. 그 낡은 경첩 소리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밝은 벨소리와 웃음이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손님들이 다 돌아간 뒤 저는 은서와 함께 앉았어요. 은서야, 요즘 어때? 좋아요, 이모. 진짜 좋아요. 힘들진 않아? 가끔 힘들죠. 근데 예전처럼 무섭진 않아요. 자유롭다는 게 이런 건가 봐요. 은서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이모, 제가 그때 용기 못 냈으면 어땠을까요? 생각하지 마. 이제 끝났어. 맞아요. 끝났어요. 그리고 시작했죠. 새로운 삶이요. 저는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야, 너 정말 대단해. 지우 데리고 떠나고 법정에 서고 새로 시작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 이모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이모 아니었으면 저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아니에요. 이모가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일지 쓰고 사진 찍고 증거 모으라고. 그게 저를 살렸어요. 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기록은 기억보다 길어요. 이모가 말했던 거 기억해요. 그 말이 저한테 힘이 됐어요. 저는 은서를 안아줬습니다. 은서야, 이제 행복하게 살아. 지우랑 함께. 네, 이모. 그럴게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서다인 변호사가 식당에 왔어요. 사장님들 잘 지내시죠?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저는 변호사를 맞았습니다. 김치전 한 접시 주세요. 네, 금방 나옵니다. 은서는 주방으로 들어가 김치전을 부쳤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죠. 변호사는 김치전을 받아 먹었습니다. 와, 맛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은서 씨 근황 궁금했는데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변호사는 웃었습니다. 은서 씨, 혹시 다른 피해자들한테 조언해 줄 수 있으세요? 조언이요? 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요. 은서 씨 경험이 도움될 것 같아서요. 은서는 잠시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기록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일지 쓰고 사진 찍고 증거 남기라고. 그게 나중에 자기를 지켜줘요. 맞아요. 기록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혼자 견디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주변에 도움 요청하라고. 저도 이모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나중에 강연 요청 들어오면 해주실 수 있겠어요? 제가요? 네. 은서 씨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어요. 은서는 웃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변호사는 김치전을 다 먹고 일어났어요. 잘 먹었습니다.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가 나간 뒤 저는 은서를 봤어요. 은서야, 강연할 거야? 모르겠어요. 근데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결정해. 저는 홀을 정리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돈하고 바닥을 쓸었죠. 그러다 문득 창밖을 봤어요. 봄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 동네는 꽃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끊어낸 날 봄이 왔다고요. 은서가 재혼과의 관계를 끊어낸 날 새로운 봄이 시작됐죠. 그날 밤 저는 가게 구석에 앉아 영수증을 정리했어요. 식당 영수증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날짜별로 정리하며 장부를 적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식당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은서와 지우가 행복해 보여서요. 그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에 꽃잎이 날렸죠.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꽃향기가 들어왔어요. 달콤한 향기였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베란다 창고의 그 틈으로 본 장면들. 깨진 유리컵, 떨리던 빨간 장갑, 은서의 눈물.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과거였습니다. 지금은 새봄 식당, 지우의 꽃 그림, 은서의 웃음. 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형광등이 환하게 빛났죠. 저는 영수증 묶음을 정리하고 일어섰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은서는 소파에 앉아 지우와 책을 읽고 있었어요. 엄마, 이 공주 예뻐요.
그래, 정말 예쁘다. 은서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행복한 장면이었죠.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났거든요. 주전자에서 김이 올랐어요. 보글보글 소리가 났죠. 저는 찻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가져갔어요. 은서야, 차 마셔. 고마워요, 이모. 우리는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지우는 책을 읽고 은서는 차를 마시고 저는 그 옆에 앉아 있었죠.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알았어요. 예전에는 이런 평범함조차 없었으니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였어요. 지우야, 이제 자야지. 네, 엄마. 지우는 책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지우야. 잘 자. 지우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은서도 뒤따라 들어가 지우를 재웠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반짝였죠. 맑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체면보다 삶이 중요하다고. 가족의 체면, 동네의 시선, 그런 것들보다 한 사람의 삶이 더 소중하다고요. 은서는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배웠죠. 용기를 내는 법을요. 침묵을 깨는 법을요. 그리고 떠나는 법을요. 은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모, 지우 잤어요. 그래. 은서는 제 옆에 앉았어요. 이모, 오늘도 감사해요. 뭐가? 이렇게 함께 있어줘서요. 식당도 같이 하고, 지우도 돌봐주고. 당연한 거야. 우리 가족이잖아. 맞아요. 가족이죠. 은서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저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요. 알아. 보면 알지. 예전엔 매일 무서웠어요. 재훈이가 언제 화낼지, 뭘 잘못했는지. 그런데 이제는 안 그래요. 자유로워요. 그래, 그럼 됐어.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밤바람이 들어왔죠.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상쾌했습니다. 이모, 창문 닫을까요? 추워요. 아니, 잠깐만 이렇게 있자. 기분 좋아. 저는 바람을 맞으며 섰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베란다 창고 문이 열릴 때 나던 그 소리. 끽. 그 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식당 문이 열릴 때 나는 벨소리가 있었죠. 따르릉. 밝고 경쾌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저는 좋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니까요.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은서는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이모, 저도 이제 잘게요. 그래, 푹 자. 네, 이모도요. 은서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제 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났어요. 내일도 식당 문을 열 겁니다. 손님을 맞고 음식을 만들고 지우와 함께 웃을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이 평범함을 위해 우리는 많이 싸웠습니다. 용기를 냈고 기록했고 떠났고 법정에 섰죠.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로웠어요. 진짜 자유였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일어나 커튼을 걷었습니다. 밖은 화창했죠. 새들이 지저귀고 꽃이 피고 사람들이 걸어 다녔어요. 봄이었습니다. 진짜 봄이요. 저는 웃으며 방을 나왔습니다. 은서와 지우는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이모, 아침 먹어요. 응, 먹자.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과 반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말했죠. 그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아침이었어요. 밥을 먹고 나서 우리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따르릉. 벨소리가 울렸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끊어낸 날, 봄이 왔다고요. 은서가 재훈과의 관계를 끊어낸 날, 침묵을 끊어낸 날, 두려움을 끊어낸 날, 그날부터 우리의 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봄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김치전 주세요. 네, 금방 나옵니다. 은서는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죠. 저는 홀에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삶이라고요. 체면이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시선이 아니라 진짜 삶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일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삶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님에게 물을 날랐어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식당은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음식 냄새, 지글거리는 소리, 모든 게 생생했죠. 저는 이 순간이 좋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거니까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순간이요. 문이 또 열렸습니다. 따르릉. 벨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손님을 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봄날이었습니다.